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CEO 전문 채널 정혜래 가업승계입니다. 오늘은 주주 이익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인의 가장 핵심이죠. 주주, 즉 돈을 투자한 분입니다. 법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돈 내신 분들, 즉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들이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 임원이 있겠죠. 이렇게 임원들에 대해서는 정관을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 놓으셔야지 임원이든 주주든 정관에 의한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근로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거 중요한 내용 하나 있죠.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시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게 근로계약서예요. 반드시 주셔야 되고, 자, 최근에 바뀐 내용은 임금계약서도 반드시, 임금명세도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중에서 주주의 이익 실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주주인데 어떤 식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 이익 실현 종류와 또 이익 실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세금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드릴 거고,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 이익 실현의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의 이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재무제표를 보셔야 이해가 쉽겠죠. 자, 법인은, 주식회사는 이익 실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있고 또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이런 비용들, 인건비 이런 거 다 쓰고 나면 그 해에 순이익, 그 해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익 잉여금으로 가게 되죠. 당해에는 당기순이익.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는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게 얼마냐? 이게 당기순이익이고요. 자, 이게 재무제표상에서는 우리의 재무 현 상태에서 자산을 나타낼 때는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한 게 그 해에 이익이 되고, 얘가 쌓이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주주의 이익 실현은 바로 이 당기 순이익 아니면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이익금 원래 누구 줘야 돼요? 주주를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주한테 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회사가 언제 또 목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한테 다 배당을 하지 않고 한 반 정도는 배당을 하고 반 정도는 남겨둬야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실상 반이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자, 이런 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회사의 세법상 가치가 높아져서 나중에 증여나 상속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이 나오죠. 그 세금 때문에 회사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주주가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 나중에 과도한 세금 때문에 회사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서 이런 돈이 나올 때 그냥은 못 나오죠. 당연히 어떠한 정확한 목적과 규정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주로서의 이 환원은 주식을 법인에 팔 수도 있고요. 물론 외부에 파셔도 돼요. 그런데 경영권 때문에 외부에는 잘 안 파시죠. 법인에다가 팔 수 있고요. 또 법인은 그거를 사서 또 감자나 또 뭐 소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세요. 해마다. 배당 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주식을 팔 때는요. 20에서 25%, 즉 20%는 뭐예요? 차액이 내가 판 금액과 산 금액과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그 차액이 3억까지는 20%고요. 3억 넘어가면 25%예요. 자, 그 다음에 임원으로서는 급여상여, 지적재산권, 퇴직금.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주주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주주를 강조하냐면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경영을 하시니까 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인드가 있으신데 주주에 대한 마인드는 거의 없어요. 내가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내가 회사의 경영자잖아요. 회사를 키우는 게 모든 관심과 또 노력의 모든 것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회사가 커져서 나는 주주인데 투자한 사람인데 돈이 없고 임원으로서 대표님은 그냥 월급쟁이에요. 급여 받는 분이에요. 급여 끊기면 끝이에요. 이 회사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회사에만 잔뜩 쌓여있다? 근데 나는 주주인데 월급 끊기면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 회사, 가난한 CEO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왜?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제때 안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주주로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배당입니다. 배당을 내가 혼자 받았을 때 최고 자, 배당세율 36.8%까지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혼자 배당을 받는다면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자, 소득세율이 배당, 그 다음에 근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또 합해졌을 때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배당을 혼자 안 받으시고 배우자나 자녀한테 주식을 먼저 좀 증여한 다음에 배당을 했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대표님 혼자 100% 갖고 있을 때랑 대표님 50, 사모님 25, 자녀 25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신다면 전략적으로 지배구조를 좀 바꾸신다면 같은 돈을 배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돈을 배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율은 더 낮은 세율로 배당이 가능하죠. 왜? 분산이 되잖아요. 세율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자, 대표님은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로소득에다가 또 배당을 받으시게 되면 여기처럼 자, 혼자 1억 배당 받고 근로소득도 1억 있으면 얘가 두 개 합해져서 이렇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대표님 소득이 있는데 자녀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훨씬 더 낮아지죠.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받으시면서도 세금은 더
낮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득세보다는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요, 이 자산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자산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하면 다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대표님이 혼자 갖고 있어서 이게 뭐 1억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10억이 됐어요. 얘를 증여하는 것과 처음부터 자녀를 나눠줘서 자녀가 이거를 성장시켜서 보유하는 것과의 세금의 차이는 적게는 뭐 몇 배에서 뭐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당은 단순하게 지금의 소득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 자산이 넘어갈 때 과도한 세금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 처음에 출발해서부터 여기에서 시작할 때 대표님이 갖고 있다가 쫙 늘릴 거냐, 이렇게 분산해서 골고루 늘릴 거냐, 그러면 자녀한테 늘어난 거는 오롯이 자녀 거니까 세금과는 무관하다. 네, 증여세와는 무관하다. 자녀의 자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배당을 전략적으로 하셔라. 전략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지배구조를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 주주의 이익환원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이 주식을 법인에다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 수도 있어요. 법인에 파는 것을 우리가 자사주라고 하고요. 또 파는 것도 법인에서 보유할 목적으로 사들일 수도 있고요. 법인에서 소각 목적으로 사들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주식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목적이니까 이것은 양도라 그래서 양도세를 내고요. 소각 목적일 때는 이것은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양도가 됐던 배당이 됐던 모든 자산은 매각을 할 때 내가 판 가격, 양도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빼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을 할 때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취득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주식을 좀 분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깨인 분들은 사모님이나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주식을 양도나 소각하실 때 결국은 그 세금은 취득가를 빼주게 돼 있으니까 취득가에 따라서 세금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도 0원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설립 당시 주식밖에 없겠지만 우리 회사가 10년, 20년 되면서 이 주식이 양도도 됐었고 또 증여도 했었고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양도 주식이나 뭐 증여 주식이나 설립 때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각이나 감자, 양도 등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그런데 우리 주식에 취득가액이 써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여기처럼 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자,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양도가 됐던 소각이 됐던 이런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면 법인은 변동사항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자,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은 현금이 나가고 주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사실상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각인 경우는 달라요. 이 현금이 나가고 주식이 없어졌잖아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만큼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이 빠져나가면은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 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주식 이동을 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승계를 해주려고 했는데 내 주식이 50%,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 주식이 50% 이렇게 있는데 내 주식을 내가 좀 이제 자산도 많고 하니까 참 넘겨줘야겠다라고 하실 때 이 주식을 넘길 때 받는 분들이 증여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식이 없어졌어요. 소각이 돼서. 그러면 자 볼게요. 50, 50, 100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회사 지분이 100이었는데 내가 내 주식 50%를 여기다가 증여를 해줘. 그러면 50, 50 해서 100이 되죠. 증여를 해줘도 배우자나 자녀 주식이 100%가 되는 거고요. 자, 50대 50이었는데 내 주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해서 100%가 되나 내 주식이 없어져서 100%가 되나 똑같이 지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략에 맞게,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주식 이동을 하셔야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떤 식으로 순서를 하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회사 케이스가 다르니까 어떤 걸 먼저 하고 증여를 먼저 할지 소각을 먼저 할지 이것은 회사의 지분 구조와 주가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어서 주주 이익 실현도 하면서 증여세도 함께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구별을 하려면 이름표가 있어야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소지마다 물건이 틀리기 때문에 구별이 가요. 주식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이게 설립 당시에 투자한 5,000원짜리 주식인지 배우자한테 주당 50만원에 증여받은 주식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해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데 자, 이 경우에 주식을 취득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하고 배우자한테 받은 주식이 있다면 증여를 받은, 그러니까 증여가액에서 증여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국세청에서 답변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증여받은 주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소각 가격, 즉 대가, 양도든 소각이든 그 대가에서 증여받은 가격을 빼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단 그 주식이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주식이 있다고 하면 법인에서 소각을 할 때 취득가가 증여가가 되니까 취득가와 양도, 즉 소각 가격의 차이가 없으면 세금이 없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세법 개정안을 내놨죠. 1년 안에 증여받은 걸 팔게 되면 그때는 증여받은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에 취득한 가격으로 하겠다. 당초에.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당초에 취득한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요것은
아직은 시행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혹시 증여받은 주식이 있는데 혹은 법인에서 어떤 주주 이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좀 감자나 소각을 하려고 할 때, 나도 좀 내 주식을 이 기회에 좀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이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이내 주식은 증여받아서 양도를 할 경우에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격이 아닌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자, 대표님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2023년 1월부터는 법이 이미 개정이 됐고요. 적용 시기만 남은 거예요. 법은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 이유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감자는요, 공고를 해주셔야 돼요. 공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주들의 어떤 이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좀 정리해야겠다, 감자를 해야겠다고 할 때는 이런 기간이, 공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공고 기간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요,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데, 이익 소각을 하는 회사들은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데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자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식 수와 액면을 곱하면 자본금이 안 나와요. 5,000원 곱하기 8,700주 하면 이렇게 주식 등기부에는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 이익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주식이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의 재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대표님들이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도 컨설팅 진행하던 회장님이 좀 건강이 악화가 되신 케이스가 있어서 많은 플랜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항상 적어도 10년, 기간은 많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 부분 활용하시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승계하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지금 인제 60인데, 인제 70인데, 이제 60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좀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지분 구조, 그리고 주주 이익 실현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010-5500-9632 또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아까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활용해서 상속세 준비하는 상속 감자에 대한 영상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